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미를 동시에 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또 쐈는데 이번에는 단거리가 아니고 중거리였어요. 네, 최근 열흘 동안 5차례를 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어제는 오전 7시 23분, 그러니까 거의 이 시간쯤에 발사를 했어요. 예. 북한 자강도 쪽에서 일본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해서 일본 동쪽 멀리 가서 태평양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초비상은 일본이었어요. TV 정규 방송이 중단이 됐고 도쿄에서는 그 신문 호외라고 있죠. 네.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 신문 호외가 도쿄에서 배포가 됐고 아오모리현이랑 그 홋카이도 주민들한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거나 아니면 지하로 대피하라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었고요. 어제 그 재원은 최고 고도 970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마하 17, 그러니까 예. 음속의 17배나 빠른 그 미사일이었고 주목할 만한 게 비행 거리가 4,500km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은 그래서 이게 기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 이게 그 중거리라고 했지만 백악관에서는 거의 대륙간 ICBM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길게 날아갔는데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괌이잖아요. 예. 괌까지가 3,400km 아니에요? 네. 괌을 이제 사정거리로 충분히 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지난번에 단거리 쐈을 때 600km 쐈다고 해갖고 그게 이제 부산항에 있는 레이건함을 이제 같이 좀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괌을 넘어서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 전략자산까지 우리가 다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그렇죠. 북한이 줬다고 할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응 좀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바로 그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가 국제사회에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경고를 했고 네. NSC 열어갖고 강력 규탄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격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 K-15K 넉대 그리고 미군 K-16 넉대가 참가를 했고 네. 우리 전투기가 서해 가상 표적에다가 공대지 직격탄 2발을 어제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아직 기사가 안 나온 건데 조금 전에 그 합참의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 4발 중에 한 발이 좀 비정상 낙탄으로 강릉 쪽으로 좀 사고가 났다고 해요. 간밤에 SNS 상에 지금 강릉 전투 비행단에 사고가 났다, 폭발 사고가 났다 이런 SNS 영상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낙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어제 발칵 뒤집혔고 미국도 놀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일단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에 따라서 이제 단거리, 중거리, 이제 장거리 그렇게 얘기했는데 1,000km 이하면은 보통 이제 단거리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이거는 중거리인데 이제 3,000에서 한 5,500 정도 진짜 날아가는 거고요. 장거리는 이제 5,500 이상입니다. 그래서 4,500km 날아갔으니까 중거리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올해 1월 달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번 쐈어요, 북한이. 근데 그때는 고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2,000km 넘게 위로 고도로 갔다가 이렇게 900km만 날아가서 이제 떨어진 거였고, 이게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날아간 건 5년 만입니다. 5년 만이에요. 예. 일본을 넘어서 미사일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 보이지는 않고 굉장히 900km니까 거의 우주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근데 고각으로 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상 궤도로 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궤도로 정상 쐈으니까 각도로. 이제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나 좀 이제 본격적으로 도발할 거야. 관심 좀 가져봐. 이렇게 이제 일본과 미국에 신호를 보낸 거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더더욱 이제 도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는 7차 북한 핵실험.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5년 만에 열리는 중국 당대회가 16일 날 개방해서 22일 날 폐막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 중간 선거는 11월 8일에 있기 때문에 10말 11초에
핵실험이 유력하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 이거 중간 선거 결과까지 보고 내년 1월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도 있어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발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북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릉의 사고는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직 요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합참에서 오늘 오전 중에 설명한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후속 보도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 중이라도 후속 보도가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첫날부터 난타전. 국감 얘기군요. 예,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제 개막했는데 첫날부터 아주 난타전이었습니다. 12개 상임위가 어제 하루 동안 이제 열렸었거든요. 예. 일단 직접 한두 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준비하셨어요? 행안위가 있고요. 산자위가 있는데 먼저 행안위부터 들어보시죠. 예.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이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그간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원들의 얘기를 왜 상대당에서 통제를 합니까?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자,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작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르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버르장머리라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등장했어요.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그리고 김교흥 민주당 의원 두 양당 간사 간의 이제 말다툼이었는데 예. 사실 두 분 다 원래 되게 점잖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어제 치열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산자위를 직접 들어보시죠. 산자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서 우리 외교 대통령 외교 국빈 외교시 정상 외교시 우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우리 정부가 몰당하고 이 보세요. 이 사람이라니 김한정 의원님 어디 함부로 막말을 하고 있어. 어디다가 이 사람이라니. 지금 삐소리 처리한 거는 그 EXX 그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썼던 이 XX를 좀 빗대서 내가 이 사람이라고 했지 이 XX라고는 안 야. 했잖아라고 약간 뭐 빈정 치열했네요, 거죠. 정말. 그러니까 행안위 산자위가 이럴 정도였고 사실 어제 기자들이 더 주목했던 거는 뭐 외통위, 법사위, 교육위 이런 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치열했다고 볼 수가 있고 외통위 먼저 살펴보면 네. 두 번이나 파행이 됐습니다. 박진 장관 나가라 이런 요청이 있었죠.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 해임 건의한 박진 장관이고 그걸 뭐 대통령이 받지 않은 상황이지 않느냐 나가라 우리 그 국감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당신들 얘기지 우리는 장관한테 따져 묻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파행이 한번 됐었고요. 예. 오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비서관 논란이 있었던 영상을 직접 틀어보자라고 민주당에서 했어요. 청력 테스트 해보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영상 트는 걸 거부하면서 또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한 차례 또 파행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음성만 트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면서요. 네, 근데 음성이 또 중간에 안 나와서 또 한번 논란이 있었고 오후 4시에야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는 예상했다시피 감사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하는 걸로 다툼이 좀 있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항의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어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었어요. 네. 산자위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스마트폰 이제 보다가 그 스마트폰 화면이 그 뒤에 있는 사진 기자들한테 포착이 된 건데 그 안에 골프 약속을 잡고 있는 문자가 나왔어요. 사진 준비 안 됐어요, 지금? 사진 없어요? 네, 사진 없네요. 예. 사진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골프 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의원들이 골프 치는 거 자유죠. 문제는 보고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열어서 골프 약속 잡다가 몇 시부터입니다. 어디서 아침 하시고 시작하시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 이창양 장관이 업무 보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핸드폰 꺼내서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그 뭐 체리 따봉부터 해갖고 이렇게 당이 이런 문제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계속 스마트폰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참 이제 걸려서 더 화가 나게 한 거 맞고 그리고 업무 보고하고 있는데 들으셔야죠. 지금 골프 약속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좀 국민들 좀 화나는 장면이었어요. 예. 김준희 대표. 예, 뭐 사람은 항상 실수를 반복하죠. 특정 정당에서 유독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제 정무위에서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 나왔어요. 김종민 의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문건을 하나 이제 들고서 국무조정실장 박문규 국무조정실장한테 이제 물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각 부처가 이 대응 기조 이거를 국무조정실에서 38쪽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여사 논문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검증 주체인 대학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당 대학의 결정을 존중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국감장에서 답변이 나올 때 다 이런 식으로 뭐 노란봉투법, 론스타 관련, 공무원 책임론, 영국 여왕 국장 관련 이런 것들이 대응 방식이 다 국무조정실에서 배포를 하고 그게 나와서 이게 이제 약간 설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은 아니 우리 당도 주동가 왜 차별 대우를 하냐. 이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제 이제 국무위원들한테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야 내부 자료인데 의원님도 대단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만 적힌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까지 국무조정실에서 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서 사실상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고요. 예. 어제 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마음자리 프로그램이 이제 그 판사들의 심리 트라우마 치료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5성급 호텔에서 뭐 무슨 성탄절 이럴 때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심리 트라우마 치료 맞냐 그냥 호텔 법원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인데 5성급 호텔 숙박? 예, 숙박인데 실제 이용 내역을 보니까 네. 다 뭐 연휴에 뭐 네, 이렇게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랑 같이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도 있죠. 그게 뭐 최고의 트라우마 치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왜 국민들 그렇게 보기엔 참 그러네요. 예. 그래요. 오늘 국감이 이제 5개 상임위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행안위가 가장 주목이 됩니다. 중앙선관위 피감을 하게 될 거고 선거법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뭐 기소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부터 해갖고 그런 것들이 여야 공방으로 계속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감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갑니다. 만화 윤석열차 논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가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논란이에요. 이게 아마 오늘 문체위 국감에서 분명히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이 풍자 만화를 그렸는데 그거를 부천시 소속 재단에서 상을 줬거든요. 예. 그걸 본 문체부가 후원 끊겠다. 이렇게 좀 약간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장면이 준비가 됐군요. 화면이 레인보우와 유튜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가 달리고 있고 뒤에는 뭐예요? 열차 칸에 지금 그러니까 조종석의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고 그 네. 뒤에 이제 아마 검사들이겠죠. 그 공판 검사들 그 법정 들어갈 때 입는 그 법복이거든요. 그렇게 입고 앞에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그리고 사진이 윤석열차 이렇게 써 있고 네. 이게 말하자면 풍자 만화인 거예요? 네, 이게 부천 만화축제 당선작이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무작위로 추천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행사가 문체부 후원이었거든요. 예. 문체부가 어제 이걸 보고 나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엄중히 경고한다, 뭐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부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점들을 들었거든요. 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풍자가 불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표절 논란이 있어요. 하나 이게.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보리스 총리를 이제 이제 풍자한 그런 그 만화가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요걸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같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뭐 보고 뭐 어제 문체부가 경고를 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체부 경고에는 표절 얘기가 없어요. 써 있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사회 그 비판적인 풍자를 한 건데 막은 거라면 문제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는데 다만 표절에 있어서 지적을 한 거라면은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누가 봐도 좀 표절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저 열차 말고도 보리스 옐친 말고도 그 보리스 말고 트럼프 대통령 뒤에 열차도 트럼프가 있잖아요. 있죠. 예. 비슷한 좀 만화들이 많아서 표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써 있는 입장문에는 표절 얘기 지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